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동 CSIT 학원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서원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천대 논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가천대 논술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막막해서 이 영상을 찾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 간략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인문계와 자연계를 구분해서 인문계의 경우에는 국어가 9문항, 수학이 6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연계의 경우에는 국어가 6문항, 수학이 9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문항당 총 배점은 10점이에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배점이 다르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시험 시간은 총 80분입니다. 그래서 한 문항당 평균적으로 우리 계산을 해봤더니 5분 20초 정도 걸린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답안 작성 시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실제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문항당 3분에서 4분 전후가 걸릴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문제가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겠죠. 그런 완급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가천대의 경우에는 2022학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논술 시험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보가 많지 않은 상태였죠. 근데 일단 한번 시험이 우리 거치고 나면서 저희 또 학원 차원에서도 많은 또 정보를 입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일단 문제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정확한 서술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천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개념과 어떤 원리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정확한 용어와 정확한이죠. 기호를 사용한 그런 표현을 써야 된다. 이게 좀 막막하실 거예요. 정확한 용어와 기호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익숙한데 답안 작성을 실제로 해본 학생들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원에 오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좀 수정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문제는 굉장히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잘 풀는 학생들이 있죠. 근데 답안 작성을 받아보면 이거는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답안이 아니라 혼자 연습장에 우리 끄적거리는 그런 식으로 답안 작성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 수능에는 2점과 3점과 4점짜리로 배점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4점짜리 정도까지 난이도는 아니고요. 수능 3점 정도 난이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논술을 접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아까 수학이 6문항 또는 9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했죠. 인문계, 자연계 구분해서. 그 중에서 한 2문제 정도는 고난도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변별력을 좀 주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도 문제 2개 정도를 출제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올해 2023학년도 문제죠. 거기서부터는 아마 난이도가 좀 더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고난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확신이 출제자 입장에 생겼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 인기학과가 있어요. 우리 논술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과 중에서 인기가 높은 그런 상위 학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간호학과 정도를 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 특강 레벨 3까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우리 한 문제도 놓치는 일 없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당연히 우리 답안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풀이는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제도 못 푸는데 내가 답안 작성만 열심히 연습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교재나 어떤 방법으로 우리 수학 실력을 향상시킬 것이냐. 그러면 우리 대학 입학 관계자 분들께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우리 연계율을 높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기본 교재로 수학 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요. 그 후에 우리 답안 작성 요령은 학원 또 자체 교재나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는 그런 프린트를 통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문항당 아까 1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보통 채점이 들어갈 때 뭐 한 문제를 맞았냐 틀렸냐에 따라서 뭐 10점을 주느냐 0점을 주느냐가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한 3단계 또는 4단계로 채점을 하세요. 그래서 한 문항에서 이 부분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구분해서 보통 부분 점수라고 하죠. 부분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는 내가 손대기 좀 어려운 문제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통으로 버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아는 만큼 최대한 쓸 수 있는 그런 연습 또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시험장을 들어갔을 때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시험장에서 겪었던 그런 느낌은 답안지가 생각보다 좀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답안 작성이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2등급을 맞았던 학생들도 답안 작성이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답안 여백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필요한 부분만 써야 되겠죠. 불필요한 얘기 써봐야 그 점수 획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얘기는 과감하게 좀 버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득점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써야 되겠다. 그런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학원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냐면 실전적으로 전체 수강생들을 통틀어서 실제 답안과 유사하게 답안지를 만들어 놓고요. 원래 1회에서 아니면 수회 여러 차례 수시로 모의고사를 실시해서 비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굳이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 모의고사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겠죠. 집에서 이제 너무 안락한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것과 하고 실제 고사장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유사한 환경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혹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것이 실전적으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한 번 시험을 봤어요. 네,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 입시만을 여러 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아무래도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어떻게 채점이 진행이 될 것인지, 어떤 부분은 우리 답안에 작성하는데 유리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문계 12번 문항이에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kx제곱 마이너스 괄호 k 플러스 2
x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일 때 세타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세요 라고 했죠. 자, 단 k는 상수고 세타의 범위는 0 이상 파이 이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언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그 논술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부분,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두 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첫 번째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두 근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얘는 k분의 k 플러스 2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두 근의 곱 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라는 말은 굳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굳이 필요 없고요. 두 근을 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라고 했으므로 라는 뭐 그런 부연 설명도 우리 뭐 불필요한 설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하게 두 가지 정도만 쓰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이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노란색으로 쌤이 써볼 건데요. 2무로 자, 이런 말 필요할까요? 이런 말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 굳이 필요 없고요. 일단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우리가 영어를 해볼게요. 여기서 얘를 제곱한 것이죠. 얘 제곱은 1 플러스 2 곱하기 자, 보세요. 우리 요 과정이 어디서 나왔냐면 자, 이렇게 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얻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얘가 갑자기 이 노란색 설명 없이 쌤이 이걸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다가 이게 이 말이구나 라고 뭐 이해를 하실 텐데 우리 답안 작성할 때도 굳이 노란색 부분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득점에 유리한 부분 하얀색 부분이고요. 득점에 굳이 관계없는 부분은 이 노란색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답안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얘를 쭉 풀죠. 쭉 풀어요. 계산을 쭉 하고 나면 이 결과가 K는 2 또는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부분 점수 보여드릴까요? 여기 하얀색 부분 첫 번째 줄 쓴 것이 몇 점? 이것이 4점. 그 다음에 여기 중간 과정을 쓴 것이 몇 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2점. 그 다음 여기서 K는 2가 적합하지 않다. 부적합. 자, 이 내용을 쓴 것이 또 몇 점이요? 2점. 볼까요? K는 2가 왜 안 될까요? K는 2가 왜 안 될까요? K는 2가 왜 안 되지? 지금 사인 세타의 범위는 당연히 최대값 1과 최소값 마이너스 1 범위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K는 2라는 값은 적합하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우리 얻게 되는 값은 마이너스 1만이 될 텐데 K는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한다면 세타는 얼마다? 세타는 파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 요게 또 2점 해가지고 우리 다 합산해 보면 10점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처음부터 답을 쓸 수 있겠나? 여러분들 처음부터 우리 이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답을 쓸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답만을 얻어낼까? 보통 이 연습은 많이 돼 있을 거란 말이지. 이 연습은 많이 돼 있는데 배점이 훨씬 더 높은 4점, 2점, 2점을 다 우리가 날려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 부분은 도움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다음에 자연계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정력이 주어져 있고요. 함수가 로그 함수네요. 로그 함수. 얘 최대값이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해 보세요. 라고 했죠. 자, fx가 로그 절대값 A 플러스 1 위에 x 이렇게 돼 있네. 자, 우리 여러분들 로그 함수 문제를 볼 때, 로그 부분을 볼 때 제일 처음에 우리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밑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밑이 0에서 1 사이에 있느냐 아니면 1보다 크냐에 따라서 그 로그 전체적인 그 로그 함수의 증가성과 감소성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 용어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한번 우리 답안과 병행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보세요. 이 범위 있죠. 얘가 뭘 말하는 거냐면 요 밑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오타가 좀 있는데 x 플러스 1이 아니라 a 플러스 1이겠죠. 절대값 a 플러스 1. 얘가 0에서 이렇게 써볼까요? 1 사이일 때 얘는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함수 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얘는 x가 9분의 1일 때 오히려 최대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x값이 커지면서 점점 더 작은 최소값을 갖게 되는 구조죠. 따라서 얘가 감소성을 가질 때 a값은 얘 또는 얘가 된다. 두 번째, 밑이 1보다 클 경우에는 x의 값이 커질수록 전체적인 함수의 값이 커지기 때문에 x가 16일 때 얘는 최대값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쌤이 답과 병행하면서 문제를 보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혼자 작성을 한다고 해보세요. 여기 어떤 말을 쓸 거냐면 이제 fx가 증가함수일 때 라거나 fx가 감소함수일 때 이런 표현들을 쓰는 학생들이 있다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여기서 굳이 우리 증가함수, 감소함수라는 표현을 굳이 위험성을 가지고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밑이 0 초과 1 미만일 때 라는 거 쓸 필요 없이 어차피 출제하신 분들이 채점을 하실 텐데 그분들이 이제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일 테니까, 수학을 잘 아시는 분들일 테니까 그런 구구절절한 표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첫 번째, 밑이 때라고 써봅시다. 자, 절대값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지? x가 9분의 1일 때, x는 9분의 1일 때 최대값 2를 갖는다.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실제로 x자리에 9분의 1, 그 다음 함수값 2를 집어넣음으로써 a를 구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표현도요, fx가 증가함수일 때 라는 표현보다는 이 밑이 1보다 클 때 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보다 클 때 얘는 x는 16에서
최대값 2를 갖는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점, 3점, 2점, 3점 합쳐서 10점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지금 문제 푸는 과정 있죠? 여기다 x에 9분의 1 넣고 y에다가 2 넣고 이거 쭉 푸는 과정을 그 답안지에 써야 될까요? 그것은 연습장에 쓰면 충분한 것이고 우리 답안지에 제출해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만 작성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 답안지를 받아보면 이게 답안지인지 연습장인지 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여러분들 물론 실제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쭉 풀어보고 계산 연습도 하겠지만 오늘 소개 영상에서는 이제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고 답안지의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은 답안에는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소개 영상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시험은 맞아요. 이게 뭐 수능에 비해서 난이도가 당연히 확연히 높지 않고 낮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부담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험을 만만하게 볼 것이냐? 그건 또 아니죠. 우리 쉬운 시험이 유리할까요? 어려운 시험이 유리할까요? 쉬운 시험도 유리하지 않고 어려운 시험이라고 더 유리할 리도 없어요. 내가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유리한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나한테 쉬우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쉬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얻어야지만 합격이라는 그런 열매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고 체계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원과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름길 아니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